안녕하십니까, 윤수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관시공 두 번째 주, 지난주에 이어서 강관 이음하기 그 두 번째 시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강관 이음하기 나사 이음식 이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용접에 의한 강관 이음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관 그 용접 이음은 첫 번째 맞대기 용접이 있고요. 맞대기 용접은 관 끝을 홈 가공한 다음에 롤러나 V블록 위에 그 관 끝이 오도록 수평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루트 간격을 유지해서 관을 돌려가면서 세네 곳을 가용접을 하고, 본 용접은 가능하면 아래 보기 자세로 하고 이면 미드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루트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그림에 보이는 요 그림에 보이는 요 부분이 이제 루트 간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맞대기 용접은 맞대기 이음에 이용하는 용접을 말 그대로 맞대기 용접이라고 하는데, 다른 저항 용접 방법과는 달리 용접물을 서로 겹치지 않고 선재나 관, 판 등의 끝면을 서로 맞대고, 이 맞댄 상태에서 전류를 흘려서 발생하는 그 저항열에 의해서 가열해서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루트 이음은 용접 이음에 있어서 두 개의 부재 사이에 그 그루브 그 밑부분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슬리브 용접은 슬리브 용접식 이음새를 사용해서 고압 배관, 고온 배관, 합금 강관 배관, 스테인리스 강관 배관 등을 이음을 하게 되는데, 시공할 때 위복의 자세로 용접해야 할 부분은 공장에서 먼저 작업을 해 놓고, 현장에서는 나머지 한쪽 부분을 아래 보기 자세로 용접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플랜지 용접 이음은 이 플랜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강관 나사 이음 할 때 점검이나 또는 보수를 필요로 하는 배관을 해체할 필요가 있는 곳에 플랜지를 사용했는데, 용접 이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해체할 필요가 있는 곳에 맞대기 용접용 플랜지와 슬리브 용접용 플랜지 중에 골라서 용도에 따라서 플랜지 용접 이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 끝에 플랜지를 용접할 때는 우선 한 곳만 가용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직각자를 이용해서 이제 수직을 잘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플랜지면이 간과 직각이 되도록 한 다음에 세네 곳 정도 가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용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가스기능사 작업형 시험을 본 사람들은 이 플랜지 용접을 많이 해봤죠. 그래서 플랜지 용접은 일반 용접과는 달리 용접봉도 종류가 다르고 방법이 좀 난해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한 그런 용접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관 쿠핀. 여러분은 지금은 현재 아직까지는 실습 시간에 이 강관을 밴딩하는 작업은 아마 해보지 않았을 텐데요. 예전에는 이 기능사 시험 도면에 이 강관을 밴딩하는 그런 도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도 강관을 밴딩하는 그런 실습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옆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밴딩기의 종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밴딩기가 있어요. 시장에 있고, 그러나 이제 굳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밴딩기를, 다양한 밴딩기를 이용해서 밴딩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강관 굽힘 기구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수동 롤러형 밴더가 있고, 관 굽힘용 기계, 이제 뭐 밴딩 머신이라고 하는데, 수동형은 아무래도 뭐 지름이 비교적 작은 관을 구부릴 때 사용을 하게 되겠고, 관 지름에 따라서 그 규격이 이제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그 동관 밴딩은 이제 많이 해봤을 거예요. 온수 온돌이라든지 또는 이제 에너지 관리 기능사에서는 그 동관을 밴딩해서 용접하는, 조립하는 그런 이제 도면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 수동 롤러형 밴더도 역시 그 동관 밴더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굽힘 손잡이에 의해서 180도까지 구부림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 동관 밴딩 할 때는 90도와 45도 보통 두 가지를 이용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관 굽힘용 기계, 파이프 밴딩 머신에는 이건 이제 동력을 이용하는 건데 램형과 로타리형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위에 있는 사진 그림이 이제 램형이고 밑에 있는 것이 이제 로타리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램형은 유압식을 채택한 것과 뭐 수동형, 뭐 전동형 뭐 이런 종류들이 있고,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뭐 다양한 그 규격이 있죠. 이 규격에 맞게 이 램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 설치를 하고 파이프를 끼운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수동형이 되겠네요. 손으로 여기서 눌러주면은 그 유압식으로 해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파이프가 이렇게 밴딩이 되는 거죠. 또 이것을 이제 전동기를 이용하면은 또 이제 그 기계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는 그림은 이제 이것도 역시 그 다양한 그 지름을 가진 지름을 필요로 할 때 이와 같이 이제 갈아 끼우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로타리형 밴딩기가 되겠습니다. 강관을 굽힐 때는 배관은 가능한 굽힘을 적게 하고 짧은 거리로 시공을 해야 하는데, 또한 굽힘 단면은 원형을 유지하도록 주의하면서 굽힘 반지름은 적어도 바깥 지름의 3, 4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을 밴딩할 때는 그 열을 가해서 밴딩을 하는 열관 굽힘이 있고, 열을 가하지 않고 상온에서 굽힘을 하는 냉간 가공이 있는데, 열관 굽힘은 강관의 관 속에 입자가 고른 모래를 채운 다음에 800 내지 900도 정도로 가열을 해서 이제 굽힘을 하는 거죠. 냉간 굽힘은 관 속에 모래를 넣지 않고 굽힘 작업을 해서 수동 롤러형에 의한 굽힘과 램형, 뭐 로타리형 기계를 이용하는 그런 굽힘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파이프 절단용 기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계톱, 고속 절단기, 간 가스 절단기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계톱은 여러분들 뭐 쇠톱 많이 이용해 봤겠지만은, 기계톱은 그 쇠톱을 전동기와 연결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이동시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과, 또는 작업장 내에 고정시켜 지름이 큰 관이나 대량의 관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고정식이 있습니다. 고속 절단기는 두께가 뭐 0.5에서 3mm 정도의 얇고
지름이 큰 그 원반형 연삭 수도를 고속 회전시켜서 관을 절단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 그림은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지금 수돌인데 이 수돌의 두께가 0.5에서 3mm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밑에 이제 절단할 그 파이프를 고정을 시키고 위에서 이제 눌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 절단기는 관의 절단 효율은 좋지만은 숫돌의 마멸이 심하고 또 자칫 이 숫돌이 깨질 수 있는 그 위험성도 사실 있기 때문에 위에 보면 그 숫돌 커버가 있는데 이 커버는 이제 그런 사고에 대한 그 어떤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호장치죠. 그래서 이런 고속 절단기를 사용할 때는 상당히 그 안전에 유의하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 가스 절단기는 80A 이상, 우리 지금 뭐 실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관이 지금 32A이고 그나마 이제 뭐 온수온들 같은 경우도 25A로 가장 큰 관이 줄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옆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큰 관을 대형 관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을 절단할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가스로 인한 그 불꽃으로 절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동 롤러에 의해 관을 회전시키면서 절단하는 것과 자동으로 관을 수직 또는 경사지게 절단하는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지금 그 관을 구부릴 때 그 구부리는 관의 길이를 실제로 그 산출하는 그런 계산 공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강관 나사이음 할 때 그 실제 도면의 치수와 실제로 자르는 그 강관의 길이가 달랐죠. 그 여유 치수를 빼주고 이제 절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야 이제 도면에 맞는 치수가 나오는 거죠. 부핀관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도면에는 지금 여기서 보이는 L2라고 하는 치수와 L1이라고 하는 치수 그리고 요 반지름 요것만 아마 도면에 주어질 겁니다. 되게 그렇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절단을 해야 할 그런 관의 길이 요 전체 관의 길이를 정확히 알고서 절단을 해서 잘라야 되는데 물론 관의 길이가 여유가 있다면은 밴딩을 해 놓은 다음에 치수에 맞게 나중에 절단을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좀 더 정확한 계산 방법을 한번 알아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잘라야 하는 관의 전체 길이를 라지 L이라고 하면은 요 라지 L은 여기 보면은 스몰 L, 요 스몰 L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그 원호 부분의 길이에요. 요거 원호 부분 요 지점에서부터 요 지점까지의 실제 길이죠. 네, 여기에다가 도면에 나와 있는 요 치수 L1에서 반지름을 빼면은 요 길이가 돼요. 요 길이 거기에다가 또 실제 도면에 나와 있는 L2 요 길이에서 반지름을 빼면은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요 길이. 그래서 그 길이를 더해주면 요 세 개의 길이 L 플러스 L1-R, L2-R을 다 더해주면은 그 길이가 바로 우리가 절단해야 되는 파이프의 길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요 원호 부분에 요 스몰 L 길이, 요 길이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 길이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2분의 파이 R.
자, R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2분의 파이 R은 계산할 수가 있죠. 뭐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고 그렇다면은 뭐 파이는 뭐 3.14로 계산을 해서 곱하기 여기다 반지름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로 나눠주면은 요 스몰 l 원호의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굽힘하는 관의 길이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로 그 강관 이음하기 그 실습 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뭐 배관 실습을 워낙 많이 하고 또 잘 해왔기 때문에 뭐 눈 감고도 뭐 할 수 있을 정도지만은 다시 한번 정확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요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실습 목표는 그 나사로 강관을 이음할 수 있다. 실습 기구는 우리 동력용 나사 절삭기 또는 뭐 수동 나사 절삭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동력용 나사 절삭기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절삭 날이 필요하죠. 15회, 20회용 또는 뭐 25회용도 있어야 되겠고요. 필요하면은 32회용도 있어야 되는데 25와 32A는 뭐 같은 다이스를 쓰고 15A 와 20A 역시 같은 다이스를 쓰면서 눈금만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파이프 바이스, 쇠톱 또는 우리는 이제 주로 그 파이프 커터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철자, 그 다음에 뭐 필요에 의해서 둥근 줄, 반원 줄, 또 파이프 렌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준비 재료 역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재료는 교재에 있는 그 예제 도면을 작업하기 위한 그 준비 재료인데 우리는 그 도면을 보고 필요한 그 강관과 관관의 치수와 또 다양한 이음새의 종류들을 골라야 되겠죠. 또 이제 절삭유, 또 이제 필요하면 쇠톱날, 또 역시 그 누수 방지를 위한 테프론 테이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된 다음에 자 강관이음에서 안전 및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강관의 끝은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취급에 유의하고 특히 운반 시에 주의를 살펴 안전을 확보한 후에 작업을 한다. 우리가 실제로 실습장에서 보면은 강관을 이용해서 작업하면서 나는 그 사고보다 강관을 운반할 때 이동할 때 부딪히거나 그런 사고가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조심을 해야 되고 관은 파이프 바이스에 견고하게 고정을 해야 된다. 관을 자르거나 조립을 할 때는 가급적 파이프 바이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뭐 우리는 이제 뭐 수평 바이스를 같이 쓰기 때문에 수평 바이스에다가 물려놓을 때 특히 그 견고하게 이제 고정을 해야 되겠죠. 잘못하게 되면은 미끄러지거나 뒤틀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를 낼 때는 절삭유를 공급해 가면서 작업을 해야 나사산이 매끄럽고 또 절삭날에 의해서 그 나사산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계에서는 그 다이에드형 동력 나사 절삭기 기계에서는 이 절삭유가 자동으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죠. 절삭유가 공급이 안 되는 그 기계는 가급적이면은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작업하는 그 재료나 공구도 문제지만은 이 기계 자체의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절삭유 공급이 안 되는 기계는 가급적 멈추고 절삭유를 급유한 다음에 그리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호칭 지름이 큰 관은 나사를 낼 때
뭐 2번이나 3번 정도 나누어서 나사를 내는 것이 원칙이죠. 뭐 여러분들은 뭐 현재는 그 지름이 작은 관들만 주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나사를 내버리는 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는 한 번에 깊이 나사를 내다 보면은 그 다이스라든지 그 기계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또 관 재료에 그 아무튼 뭐 깨끗한 면에 그 나사를 가공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뭐 2번, 3번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면은 깨끗한 나사를 낼 수가 있죠. 나사를 낼 때는 이제 그 칩이 나오게 되는데, 칩은 반드시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해야지 손으로 제거하다가는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는 벨 수도 있죠. 또 나사부에는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서 그 유체가 새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따가 이제 그 테프론 테이프를 감는 그 동영상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테프론 테이프는 이제 충분히 감아서 뭐 10번 정도 감아서 유체가 새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죠. 또 관을 그 용접으로 이음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을 한 후에 용접을 해야 되고, 뭐 당연한 거죠. 또 용접할 장소는 그 통풍이라든지 환기가 잘 되게, 환풍기가 늘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유해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관이음과 관련된 그 실습에서 그 실습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도면에 따라서 뭐 재료와 공구를 준비한다. 2번째, 정확하게 관의 치수를 계산하고 절단한다. 뭐 쇠톱이나 이제 파이프 커터를 이용하면 되겠죠. 동력 나사 절삭기로 관의 나사를 여기는 이제 뭐 동력 나사 절삭기만 나와 있네요. 파이프 커터로 절단을 한다. 이것은 뭐 순서가 좀 바뀌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교재의 오타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관과 부속을 이제 조립을 하게 되는데, 테프론 테이프를 관의 나사부에 그 나선 방향으로 완전 나사부까지, 지금 여기서는 뭐 5 내지 3회 감아준다고 했는데 충분히 이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따가 동영상에도 나오겠지만은 10회 이상 충분히 감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시험 볼 때는 지급되는 테프론 테이프 외에도 뭐 여유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충분히 감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이프 렌치로 부속을 돌려서 그 불완전 나사부가 1개 내지 2개 정도 남을 때까지 조여준다. 뭐 이 부분이 사실은 그 감점 요인인데, 그 외관 검사에서, 조립 상태 검사에서 요 불완전 나사부가 1개 내지 2개 정도의 상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가지고 이것도 역시 채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유의해 가면서 조립을 해야 돼. 물론 치수가 맞지 않으면은 요거 무시하고 치수가 우선이겠죠. 치수가 그 배점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품을 정반 위에 올려놓고, 뭐 정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평평한 그런 이제 테이블 같은 돌이나 금속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인데, 우리는 주로 이제 뭐 작품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평평한 바닥에 놓고 이제 수평 상태와 각 부분의 치수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행도도 역시 잘 맞춘 후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평행도도 역시 그 바닥으로부터 그 떠 있는 그 치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온수온도 같은 경우는 그 3cm 이상, 30mm 이상 뜨게 되면 이제 오작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 오작 기준을 잘 유의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공구를 정리하고 이제 정돈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나사 절삭, 동력 나사 절삭기를 이용해서 그 나사 절삭하는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실습장에서 작업했던 것과 좀 비교를 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